안녕하십니까, 황영은입니다. 황영은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요즘 이제 방송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책도 많아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존감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존감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몫이라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강의의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자녀를 더 멋있게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또 비교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떠세요? 5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항상 자신감 뿜뿜입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뭐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좀 외모가 객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아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는 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조금 다르더라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하는지요.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실의 억압적인 분위기, 그렇죠? 진도. 그래서 이게 과감히 손을 들고 질문을 하지 못하죠. 또 냉소적인 분위기. 틀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토론하지 않고 정답만 묵묵히 맞춰나가는 그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집에서라도 부모님이랑 당당하게 쫑알쫑알거리면서 대화하나요? 시끄러워 공부나 해. 그러지 않나요? 남을 배려하고 잘 어울리나요?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남한테 양보도 잘합니다. 양보를 하고 배려하면 당연히 친구들이랑 관계도 좋겠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매사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변하는 계절, 꽃이 피어도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진짜 이렇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죠. 당연히 자신 있게 도전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내가 해볼래요. 이거 할 사람? 저요. 손을 들고 도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존감이 강한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제가 재미난 영상 한 개 보겠습니다. 세 살짜리 시장이랍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선거를 해서, 거기는 아마 연령 제한이 없나 봐요. 세 살짜리 아기가 이제 시장인데, 앉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뛰어서 앉네요. 그죠?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악수한다 그랬죠. 어, 진행자가 까만 바지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시장님이 까만 바지를 입고 온다 그래서 저도 까만 바지를 입었습니다. 시장님이 까만 구두를 신었는데 저도 까만 구두를 신었네요. 자기 형은 시장을 2번이나 했다 그랬죠. 형 나이가 몇 살이니?
30살도 26살도 아니고. 로버트, 너 몇 살이야? 7살이네요. 그죠? 7살짜리 형이 시장을 2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제 까만 신발 신은 게 너무 신기한가 봅니다. 두 번 시장했다 그랬더니 내가 벌써 이야기했어. 동생한테 시장으로서 어떤 팁을 줬냐 그랬더니 악수할 때는 눈을 보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 꼬마들이 악수도 굉장히 당당하게 하죠. 말도 당당하게 하고요. 정말 자존감 뿜뿜인 것 같습니다. 음, 자기는 고양이인데 그거를 보면서 나는 사자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 물론 뭐 과대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 어린이들이 악수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악수한다는 걸 형이 동생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고 자존감이 높은 거죠. 저는 이 자존감은 자녀 성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성공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녀 성공은 유능함과 다정함과 회복 탄력성이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능해야 되겠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남들한테 유익해야 되는 그런 유능함. 그렇지만 그 사람이 차갑고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의 관계에서 유능함을 계속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정함이고요.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더 확대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정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이게 평탄하지만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럴 때도 좌절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은 유능함만 강조해요. 그래서 다정함이 무너져 있고요. 이제 작은 시련에도 그냥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이게 문제인데 이 중간에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창의성이 유능함도 만들고 창의성이 다정함에도 필요하고 회복 탄력성에도 새로운 아이디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 자존감 있는 사람이 유능함을 드러내고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아까 남을 배려하고 그런다 그랬으니까 다정함이 있고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쉽게 어려움에 굴복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런 자존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상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시각벼락이랍니다. 이제 그 절벽이 있고 거기로 이제 유리를 덮어놨어요. 아기가 이제 엄마한테 기어갑니다. 엄마한테 기어가는데 이게 시야에 엄청 낭떠러지가 보이잖아요. 일부러 이제 설정이죠. 엄마가 싸늘하게 이제 바라보잖아요. 두 어린이가 엄마가 이제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도전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은데 자신을 신뢰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도 극복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아기도 자, 네, 영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세요? 저렇게 항상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지, 왜 빨리 안 와? 다그치는지, 그게 뭐 무섭다고 넘어가야지 라고 혼을 내는지 어떠세요? 자, 이제 자존감 기르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표현하기, 정말 사랑 표현하기는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에도 누구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다고 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두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제발 기다립시다.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서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말고 툭 던져놓고 멀리 가는 척 합시다.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왜? 개인별 차이가 나 있습니다.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남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어떤 애는 저걸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집에는 이걸 잘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수술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만 수술할 수 없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집에 와서 아빠 나 오늘 80점 받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근데요. 내 옆 짝은요. 한 문제 틀려서 95점 받았는데 막 이게 막 이게 너무 불안해요. 집에 가기 싫대요. 집에 가면 혼난대요. 한 문제 때문에. 아니 실수할 수 있죠. 한 문제 들었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나는 너가 참 부러워. 우리 딸이 그랬대요. 우리 아빠 엄마는 성적 가지고 혼났네. 그러니 우리 애들은 성적을 시험 치는 것도 당당하게 시험 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암기 과목 공부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격려하는데 그 과정은 뭡니까? 과정은요. 도전하는 모습, 끈기 있게 매달리는 모습, 또 정직한 거. 성적이 나빠도 당당하게 내밀어야지.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성적표를 고치기도 하고 성적 나왔는데 보여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배려하는 것. 형제 간에 부모를 배려한다든지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런 과정을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과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도전은 실수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도전하다가 중지하는 거는 포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 점수에 제발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균 100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격려해 주십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도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끈기 있게 하는 분야가 뭐든지 그런 부분을 격려해 주고요.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럴 때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멋지다. 최고다. 잘했다. 그러면 자극을 받아서 더 잘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 있잖아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여러분 쉬운 문제를 줄까요? 어려운 문제를 줄까요? 그럼 쉬운 문제를 달라 그럽니다. 한 그룹에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도전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친구들인데 쉬운 문제 줄까요? 어려운 문제 줄까요? 그러면 끈기와 도전을 격려받은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받는데요. 그러면 쉬운 문제 받은 친구들은 성적이 좋겠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받은 친구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도 도전하고 끈기 있는 과정을 즐깁니다. 사실은 이 두 그룹의 학생은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근데 어디를 격려를 받느냐에 따른 건데 두 번째, 그 시험 문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줘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아까 쉬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정말 당황하면서 그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 선행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학교 교과 과정이 쉬워지면 이 친구들은 100점 맞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도전을 하지 못해요. 어려운 문제를 끈기 있게 붙들고 메어 달리는 걸 멋지다 최고다라고 칭찬해 줘야지 새롭게 주어지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그런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문제를 멋있게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K-팝, 뭐 K-컬처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뭐 그게 이제 자아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문이라든지 뭐 지역 우리 지역은 뭐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죠? 우리 지역에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너가 다니는 학교는 말이야 뭐 이렇게 우리 집은 말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애기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밝게 그 과정을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매사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유있게 남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죠?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길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시간은 좋은 대학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은 또 이제 학습지 하지 마라, 시험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부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뭐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정말 새로운 교육 방법, 양육 방법에 선택을 하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진짜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